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코리아입니다. 가깝지만 먼 나라 일본. 일본과 한국은 얼마나 다를까요? 한국에 20년간 거주하며 이에 대해 연구한 한 일본인 심리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들과 일본인들의 심리에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인은 자신을 자기 삶의 주연으로, 일본인들은 조연으로 사는 경향이 있다는 다소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고 해 화제인데요. 국가의 성장부터 민족의 삶의 태도에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이 심리 차이에 대해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 한국과 일본은 동북아시아의 유교 문화권 국가들로 인종적으로,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비슷한 점이 꽤 많은 나라입니다. 서구권 중심의 학문에서도 주로 일본과 한국은 같은 범주에 들어가는데요. 심리학에서는 여러 나라를 크게 개인주의 혹은 집단주의로 나누는데 한국과 일본은 모두 집단주의 국가에 속합니다. 집단주의 문화란 행동의 기준이 자신이 속한 집단이 되는 문화를 말하는데요. 집단주의 사람들은 내가 행복한지 판단할 때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함께 고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기분이 좋아도 아버지 사업이 어렵거나 어머니가 편찮으시면 난 행복해 라는 생각이 잘 안 드는 것이죠. 반면 개인주의 문화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행동의 기준이 됩니다. 내 상태를 기준으로 자신의 행복을 판단하는 거죠. 다시 말해 주류 문화 심리학에서는 한국인들이나 일본인들이나 비슷한 이유에 의해서 비슷한 행동을 할 것이라는 가정이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이에 반론을 제기하는 한 일본인 심리학자의 연구가 있습니다. 바로 긍정적 환상이라는 주제의 연구인데요. 긍정적 환상이란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행한 일들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적 사고입니다. 주로 서구권, 즉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긍정적 환상이 자주 나타나는 반면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긍정적 환상이 나타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개인주의 문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또 자신에 대한 평가에 집단의 영향력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에게 나쁜 일이 생길 확률을 남들에 비해 낮게 추정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집단주의 문화 사람들은 자신이 남보다 더 나을 것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쁜 일이 자신에게 생길 확률이 남들과 같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국과 일본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한국 사람들은 긍정적 환상을 갖고 있는 반면에 일본인들은 긍정적 환상이 거의 없습니다. 한국인들의 긍정적 환상이 20점 만점에 약 8점대를 기록한 반면 일본인들은 1점이 되지 않았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에 한국인들에게 긍정적 환상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에서 20년 이상 생활한 문화심리학자 이누미야 요시유키 박사는 그 이유를 한국인과 일본인의 자기관에서 찾았습니다. 자기관은 자기를 어떤 존재로 보느냐 하는 관점을 뜻하는 개념입니다. 특히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 자기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느냐 하는 것이 자기관입니다. 자기관에는 지금까지 크게 두 종류가 있었는데요. 개인주의 문화의 자기관을 상호 독립적 자기, 집단주의 문화의 자기관을 상호 협조적 자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단주의에 속하며 상호협조적 자기관을 가지는 나라의 사람들은 긍정적 환상을 가지지 않아야 하는데요. 이 기준에서 벗어나는 민족이 바로 한국인인 것이죠. 한국인들에게 긍정적 환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한국인의 자기관은 상호협조적 자기로만은 설명되지 않는 다른 특성이 있다는 뜻인데요. 이누미야 박사는 본인의 저서인 주연들의 나라 한국, 조연들의 나라 일본에서 그러한 한국인 자기관의 특징을 주체성 자기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주체성 자기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나입니다. 일본인들은 주로 다른 사람들의 영향력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나인 반면에 한국인들은 타인에게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스스로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사람들의 행동 방식이 달라지고 결국 문화의 양상이 달라진다는데요. 남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존재로 자신을 바라보는 한국인들은 자신의 가치, 능력, 비전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60살이 되었을 때 남들은 30% 확률의 암에 걸려도 나는 안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긍정적 환상을 지닐 수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자기인식 차이의 결과가 빠르게 드러난 분야 중 하나가 바로 게임인데요. 한국은 자타공인 게임 대국입니다. WCG 성적을 바탕으로 한 국가별 게임 실력 지도에서 한국은 신의 영역으로 분류되고 있죠. 스타크래프트, 롤, 오버워치 등 종목에 관계없이 각종 e스포츠 대회에 우승을 차지하고 상금을 싹쓸이하는가 하면 유수의 게임 회사에서 심혈을 기울여 출시한 작품을 몇 시간도 안 되어 클리어해버리는 등 게임 세계에서 한국인들의 위험은 말 그대로 후덜덜한데요. 게임 대회에서 우승하려면 일단 한국인들을 못 나오게 해야 한다는 말도 있을 정도입니다. 한국인들은 왜 이렇게 게임을 잘할까요? 그리고 왜 게임을 잘하고 싶어 할까요? 일단 사람들은
재미있어서 게임을 합니다. 게임에는 많은 재미의 요소들이 있는데요. 아름답고 멋진 그래픽, 게임에 몰입하게 만드는 스토리라인, 주어진 과제를 수행했을 때 받게 되는 보상 등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문화마다 다른 게임의 재미가 있는데 한국 문화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바로 어울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혼자 플레이하는 콘솔 게임에 비해 함께 플레이하는 MMORPG 게임의 인기가 상당한데요. 어울려하는 게임에 익숙하고 더 즐거움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그 배경에는 한국인들의 다채로운 대인관계 작용이 있는데요. 한국인들에게는 가족을 중시하고 배경을 중시하는 집단주의적 성향을 띠는 동시에 타인보다 나 자신의 우월성을 중시하고 기르기 위해 노력하는 주체성 자기인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과 타인의 경계를 넘나드는 대인관계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과의 다채로운 상호작용에 열려있는 한국인들의 성향 덕분에 함께하는 활동에서 더 두각을 드러내고 더 이끌린다는 뜻입니다. 한국인들이 여럿이 팀을 이루어 플레이하는 게임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데는 이러한 이유 외에 더 큰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지기 싫어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이유입니다. 지기 싫으니까 잘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주체성 자기가 강한 한국인은 자신을 사회적 영향력을 미치는 중심적 존재로 보기 때문에 타인을 이끌고 통제하고 가르치고 관리하려는 욕구가 크다고 합니다. 이긴다는 것은 자신의 영향력을 타인에게 미칠 수 있는 일들 중에 가장 강력한 것으로 한국인들은 누군가에게 이기고 싶은 그리고 지고 싶지 않은 욕구가 강합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뭘 하든 3세판, 즉 3번 겨뤄 2번을 이겨야 이긴 것으로 쳐주었는데요. 한 번 승부의 결과로는 졌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한국인들의 심성이 반영된 문화가 아닐까 합니다. 이는 일본의 스모가 단판, 한 번의 경기로 승패가 결정되는 것과는 대비가 됩니다. 게임은 이러한 승리를 상대적으로 쉽게 경험할 수 있게 해주며 게임에서의 승리는 상당 부분 나의 순수한 노력의 결과이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즐겁게 몰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한국인만의 심리적 특성은 게임에서뿐만이 아니라 어디서든 적용될 수 있는데요. 어울려 일할 수 있는 동시에 상대에게 지고 싶지 않은 강력한 승부욕은 수많은 인재들을 낳고 있죠. 한국인들은 어딘가 자기가 꽂힌 분야와 맞아떨어지면 거기서 또 기막힌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급변하는 사회와 집약적 발전 등을 겪으며 기존의 심리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심리적 특성을 가진 한국인들, 바로 옆나라여서 일본과도 쉽게 비교되지만 시간이 갈수록 우리만의 독특한 민족성이 더욱 도드라지는 것 같습니다. 또 경쟁이 심화되는 시대에서 그 어느 나라보다 두각을 드러내며 성장하고 있는 게 어쩌면 예견된 결과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가족적인 협동심과 주체성을 모두 가진 다채로운 민국 대한민국이 더욱 성장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